반갑습니다. 네. 자, 제목은 블록체인과 MA이고요. 제가 공지해드린 제목에서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린 대포 블록체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자,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린 대포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요. 보통 이제는 예전에 과거에 뭐 중세 시대나 이럴 때는 뭐 그 이전도 마찬가지죠. 항상 나라들은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데 모든 R&D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의 만리장성 같은 거죠. 성벽을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만들까를 고민했던 거지. 그런데 그게 이제 한 방에 무너진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대포라는 게 나왔을 때입니다. 그전에는 대포가 나오기 이전에는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성벽을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지을까? 그게 바로 국방의 최고의 그거였던 거죠. 하지만 대포라는 게 나오는 순간부터 성벽을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견고하게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대포 한 방이면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것처럼 아무리 견고한 방어 시스템일지라도 뭔가를 지키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뚫는 획기적인 정말 파괴적인 그런 무기가 나오면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혁신이라 할 때 앞에 뭐가 붙어요? 파괴적인 혁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파괴적인 혁신이라는 게 말 그대로 뭔가를 파괴를 시키고 나서 혁신을 한다는 거죠. 파괴를 시키면서 혁신을 한다는 거지. 어떤 혁신이든 다 그렇습니다. 혁신이 가죽 혁자의 몸신자입니다. 네. 모든 걸 다, 내 몸 전체를 다 바꾼다는 거지. 파괴시키면서 바꾸는 그것을 바로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리더님들도 사업 설명하고 그다음에 OM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AI, 로봇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AI와 로봇은 리더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그죠? AI가 지금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도 너무나 잘 아실 거고 로봇도 이제 휴머노이드가 나오면서 정말 AI도 단계가 있는 거 아시죠? 처음에는 생성형 AI 생성형 AI는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이런 생성형 이제 LLM이라 하죠.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그 LLM 기반으로 한 요 이제 서비스가 생성형 AI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제 비서형 AI죠. 에이전트. 비서형 AI. 예를 들면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니 뭐 해줘 하면 바로 옆에서 이제 그 챗 GPT나 제미나이가 실제로 내 비서가 돼서 이렇게 음성으로 다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서형 AI가 두 번째 단계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피지컬 AI이죠. 네, 이게 바로 예를 들면 챗 GPT나 제미나이가 머리가 돼서 두뇌가 되고 이게 말 그대로 피지컬로 들어오는 거지. 이게 바로 휴머노이드로 이 AI가 휴머노이드로까지 들어가서 이 로봇이 진짜 그 제미나이 같은 두뇌를 탑재하고 이제 진짜 사람과 같이 이렇게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그게 바로 이제 최종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AI와 로봇이 합쳐져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바꿔 나갈 겁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유튜브에도 그렇고 많은 이제 영상들도 되게 많습니다. 우리 리더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이미 지금 피부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와 준하는 그 정도의 파괴적인 혁신. 그러니까 AI와 로봇은 정말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괴적인 혁신을 가져오는 그런 기술이죠. 그거와 견주어서 블록체인이라는 것도 그 정도의 버금가는 정말 파괴적인 혁신을 가져오는 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내용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서 여러분 한번 블록체인 거 한번 공부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고 다들 어떤 내용 나오냐면 뭐 비트코인 투자 못해서 이더리움 이런 투자밖에 얘기 안 나와. 하지만 그래서 블록체인이 도대체 뭔데? 뭔데 그게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단순히 제가 투자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오늘. 네,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블록체인 기술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뒤에 스테이블 코인도 나올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내용, 블록체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설명을 하려면은 진짜 거짓말 아니고 농담 아니고 진짜 과장도 아니고 제가 한 2시간은 지금 설명을 해야지 조금 이해를 도울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20-30분 만에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은 말이 빨라질 수도 있고 최대한 어려운 용어 빼고 이쪽 계열에서 보면은 은어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해시, 그 다음에 뭐 노드, 스테이킹 되게 어려운 말이 많아요. 사실은 어렵지 않은데 이거는 이제 이런 은어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거 다 빼고 정말
초등학생 버전으로, 중학생도 아닙니다. 초등학생 버전으로 제가 정말 쉽게 얘기를 풀어볼 테니까 이게 결국에는 아메이랑 뭔 상관인데 까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와 로봇보다도 오히려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아메이 사업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오히려 훨씬 더 비전이 있어집니다.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화폐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그 다음에 달러와 국채, 그 다음에 스테이블코인, 테더 서클, 그 다음에 RWA, 그 다음에 아메이와 블록체인, 이렇게 7단계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한번 빠르게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화폐라는 걸 먼저 한번 봅시다. 화폐는 일단은 처음 시작은 화폐는 물물 교환으로 화폐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 물물 교환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컵을 만들었으면 상대방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자를 만들었어. 그러면 내 컵과 의자를 교환하고 내 컵에 대한 이 가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화폐화 시킨 게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조개 껍데기가 됐고요. 조개 껍데기가 이제 말 그대로 이거 화폐처럼 이렇게 물물 교환하는 그런 수단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는 금속으로 갔었고, 그 다음에 달러 지폐로 왔었던 거죠. 이런 것도 다 화폐에 대해 역사에 대해 설명하기에는 또 너무나 기니까 짧게 이렇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화폐는 이렇게 점점 진화해 왔다. 그리고 화폐의 기본 원칙은 본질은 신뢰입니다. 이 화폐에 대한 신뢰가 일단 기본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금 본위제 때는 금을 기반으로 해서 달러를 찍어내고 화폐를 찍어내고 했지만 그 이후에는 이게 폐지가 되고 신용화폐가 된 거죠. 네. 미국에 대한 신용이 있기 때문에 그 미국에 대한 그 신용을 가지고 신용이 있기 때문에 달러에 그 지위가 있는 것처럼 어쨌든 지금은 신용화폐로 넘어왔고, 여튼 그래서 지금은 미국 달러가 전세 기축통화가 되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화폐는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화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조금의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게 등장한 겁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너무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나온 겁니다. 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인간이 만든 가장 완벽한 거대한 장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부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거래를 했어요. 내가 서영 리더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뭐 1,000만 원을 빌려주고 1,000만 원을 나중에 받고 하는 이런 거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거래한 거에 대한 장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차용증을 쓸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장부가 있을 겁니다. 그 장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부에 허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장부 한번 봅시다. 전통적인 장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장부가 거대 장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허재경이라는 사람이 주민등록 번호가 있고, 그다음 제가 지금까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떻게 살아왔고 해야 되는 저의 신상 정보가 있죠. 신상 정보가 어디에 어느 장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라는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 지문을 딱 찍으면 저의 신상이 다 조회가 되죠. 그죠? 그리고 제가 군대를 어디 갔다 왔는지, 제가 군을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게 거대한 장부인 거죠. 이게 정부나 거대한 조직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 은행, 제가 신한은행을 쓰는데 신한은행에 제 현금이 얼마나 들어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통장을 찍어보면 얼마 들어있다고 숫자로 찍히죠. 이것도 누가 관리합니까? 신한은행이 관리합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정부나 이런 기관들을 믿어왔던 거죠. 하지만 만약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금을 기반으로 한 은으로 거래를 하고 금으로 거래를 했을 그 당시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일반인이 금의 순도를 측정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세공자들이 조금씩 이거를 금을 빼먹었던 거지. 그래서 순도가 정확하지 않은 금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부가 관리했던 거죠. 정부가 관리하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금을 조금씩 갈아먹어서 결국에는 순도 99%가 0%가 되는 데까지 채 10년이 안 걸릴 정도로 정말 이런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즉 내가 속해 있는 이 내 신용 정보나 신상 정보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내가 만약에 무슨 잘못을 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못을 했어. 내가 예를 들면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럼 빨간 줄이 꺼야지죠. 빨간 줄이 꺼지는데 내가 로비를 해서 이 빨간 줄을 없앨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없다? 열람할 수 없다.
서영 리더님의 신상 정보를 제가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영 리더님이 오늘 뭐를 결제하고 뭐를 사 먹었는지 제가 열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불투명하고 폐쇄적이고, 그리고 누군가에서 조작이 또 가능합니다. 네, 이런 문제점들이 전통적인 장부입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장부는 뭐냐면, 우리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블록화 시킨 거예요. 뭐를 블록화 시켰냐? 블록을 데이터로 생각하면 돼요. 데이터. 블록 이꼴 데이터.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가 서영 리더님하고 거래한 내용들의 그 데이터가 있죠. 그 데이터를 블록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블록으로 싸서 이거를 이제 기존 블록에다가 체인으로 묶는 겁니다. 이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내가 서영 리더님하고 내가 100만 원을 빌려주고 100만 원을 받았고, 내가 100만 원 빌려줬다는 거, 이 내용을 블록에 담을 때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검증할 겁니까? 그걸 바로 이제 보통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그런 거기에 메인넷에서 서버에서는, 만약에 제가 서영 리더님한테 비트코인 100만 원치를 보냈어요. 그러면 서영 리더님한테 비트코인 100만 원 보냈다는 이 정보를 검증을 해서 이렇게 블록화 시켜서 체인에 묶어야 되잖아. 묶어야 되면 이거 묶을 때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잖아. 이걸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체인에 블록을 해서 데이터를 블록을 만들어서 체인으로 묶을 때, 그때 엄청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야 돼요. 수학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1부터 해서 한 20자리까지, 20자리, 1, 10, 100, 1000만, 동그라미 20개 정도 있는 거에서 이게 정해져 있는 그거를 숫자 찾아나가. 이게 확률이 굉장히 어려운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 블록체인 그 메인 그 서버에서 숫자가 3개, 100단위다. 100단위면 여기에 대한 거를 내가 숫자를 맞추는 거는 확률이 그리 높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게 20자리야. 동그라미 20개야. 이거를 여기서 다 0인데 여기 하나 1인지, 다 0인데 여기 하나, 여기 1이 2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지. 다 노가다로 계속 시뮬레이션 돌려봐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뮬레이션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노가다인 거죠. AI로도 할 수 없는 진짜 노가다. 그렇게 해서 그거 블록에 연결시킬 때 그거를 그 문제를 풀었어. 풀면 이제 풀었으니까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블록을 이제 그 데이터를 체인에 딱 묶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묶어. 그러면 이제 수학 문제를 풀어서 이거를 블록에 묶으면 이게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한번 연결된 거는 조작이 안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어쨌든 데이터를 블록화해서 체인으로 묶을 때 여러 검증자들이 있고, 그 검증자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내는 거는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하는 거고, 비트코인 생태계에서는 이거를 블록화해서 여기를 이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서 블록에 연결시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서영 리더님하고 이 거래했는 내용, 이 데이터를 왜 이거를 데이터를 묶어서 블록체인에다 연결시킬 때 이 수고로운 노가다를 왜 합니까? 바로 이 노가다를 해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체인에다가 박제시키는 거지. 장부에다가 박제시키는 이 수고로움을 한 대가로 받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 채굴인 거야. 그래서 보통 비트코인 채굴한다. 그러면은 채굴기 기계들 있죠. 막 전기 엄청 많이 먹는다 하잖아. 이게 바로 이런 엄청난 연산 수학을 노가다로 계속 시뮬레이션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전기를 엄청나게 사용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챗 GPT나 AI로 할 수 없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이제 검증자들이 서로 이제 합의를 해서 이게 진짜다, 가짜다를 판명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거는 여러 이제 어떤 메인넷에 따라서 좀 다른 건데, 여튼 그래서 내가 이 데이터를 블록화해서 기존 체인에다가 장부에다가 박제시킨다라고 이해하면 돼. 이미 한 번 연결된 이 장부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여기 밑에 적어놨죠. 이거 내가 사과를 갈아서 생과일 주스를 만들었어요. 생과일 주스로 만든 그 주스는 다시 사과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사과를 주스로는 만들 수 있지만 주스를 사과로는 못 바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원리. 내가 데이터를 블록화해서 체인에다가 박제를 시키면, 그러면 그거는 절대 수정이 불가능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서영 리더님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다는 이 데이터를 블록화해서 체인에 박제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박제시킨 이 데이터는 전 세계 누구나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허재경이가
윤서영한테 100만 원을 보냈네. 이거는 이제 누구나 다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진실과 거짓을 판명한 거는 어쨌든 수학 문제를 풀어서 이걸 이제 확인하는 거. 또 두 번째는 다른 체인에서는 네, 검증자들이 합의를 해서 검증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어떤 그 서버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게 뭐 이더리움을 받느냐, 비트코인을 받느냐 이런 개념인 겁니다. 혹시 요셉 여사님은 혹시 이해가 잘 됐나요? 안 됐어요? 네.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네네. 그래요.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면, 어떠한 데이터를, 허재경이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허재경이라는 사람의 신상 정보를, 그게 거래 내역뿐만 아니라 모든 데이터가 똑같아요. 모든 데이터가. 네, 모든 데이터가. 허재경이라는 사람에 대한 모든 신상 정보를 블로커화해서 이거를 체인에다가 박제시키는 거예요. 박제시킬 때 이거는 이제 어떤 과정에서 이제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검증해내는 방법은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블록체인은 뭐다?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를 블록화해서 그 메인 서버 체인에다가 박제시키는 거다. 박제시킨 데이터는 한 번 박제시킨 거든 절대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엄청난 데이터가 많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데이터가 많은 거야. 그래서 거대한 장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해되시죠? 블록체인 이꼴 거대한 장부다. 절대 수정이 불가능하고 해킹도 불가능하고 왜 해킹이 불가능한 건지 제가 나도 따로 설명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내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해야 될게요. 해킹도 불가능하고 조작도 불가능하고 한 번 박제된 거는 데이터는 이게 안 된다. 그리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일단 됐어.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또 설명해 드릴게. 미국 달러와 이제 국채를 설명해 드릴 건데 달러는 먼저 아실 거고. 네, 미국의 통화인 거죠. 또 달러. 그다음에 국채는 뭔지 아시죠?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허재경이 이제 서영 리더한테 서영 리더님 저 한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하면 차용증을 쓰겠죠. 그러면 차용증을 그 채권이야. 차용증이 채권이야. 내가 써가지고 윤서영이가 나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줌 사인 체크해가지고 내가 증서를 주는 거지. 이게 바로 채권이야 채권. 증서를 주고 서영 리더님은 나한테 1,000만 원을 주고 그러면 서영 리더님은 허재경이가 발행한 1,000만 원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몇 년짜리냐? 10년짜리냐? 2년짜리냐? 1년짜리냐? 3개월짜리냐? 3개월짜리면 3개월 뒤에 갚는다는 거지. 10년 뒤면 10년 뒤에 갚는다는 거. 거기에 대한 이자를 내가 얼마씩 주겠다. 요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그게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그게 이제 10년짜리가 있고 20년짜리가 있고 30년짜리가 있고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단기 국채가 있고 장기 국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이해되죠? 자, 그래서 미국은 지금까지 달러를 발행해 왔습니다. 요거 읽어보시면 돼요. 이제 미국 달러 발행해 왔고 그러면 전 세계 달러가 퍼지려면 미국은 무역 적자를 봐야 돼. 잘 생각해봐. 우리 한국에서는 무역 흑자를 본다는 거는 달러가 나간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나간 것보다 들어온 게 많았을 때 우리는 무역 흑자를 본 겁니다. 근데 미국이 무역 흑자를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미국 입장에 달러를 푼 것보다 달러가 들어온 게 많으면 전 세계 달러가 풀려 안 풀려? 안 풀린 거지. 그래서 미국은 항상 무역 적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역 적자를 보고 그래서 무역 적자를 봐서 전 세계 달러를 뿌리고 그걸 다시 이제 미국채를 팔아가지고 다시 회수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중국한테 야 중국아 너 우리 이렇게 중국이랑 거래해서 미국을 상대해서 중국이 무역 흑자를 많이 봤어. 나 덕분에 달러 많이 벌었잖아. 대신에 너 달러 많이 벌었으니까 내 국채 좀 사. 라고 해서 미국한테 중국이 국채를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의 1위는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08년 리먼 사태 이후로 그리고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로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안 사고 있습니다. 롤업을 안 하고 있지. 10년 만기되면은 만기된 거를 그냥 되팔고 돈 회수만 하고 다시 그 롤오버 그러니까 다시 하는 걸 안 하는 거지. 지금까지 계속 안 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미국은 내 국채를 사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고민이 딜레마 있었고 그래서 맨날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적자 미중 패권 전쟁하고 무역 전쟁하고 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야. 너 왜 자꾸 내 국채 안 사주는데 나 너 믿음이 안 가. 너 네 마음대로 달러 찍어내고 그랬잖아. 나 이제 네 믿음이 안 가. 난 차라리 금을 살래.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서로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고 이제 미국 2017년도에 중국이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했고요. 금지하고 나니까 이 중국인들이 암호화폐를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 사고 싶은데 못 사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회에서 바이낸스라는 거래소를 우회해서 이제 그 사기 시작했다면 그때 만들어진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이 아니에요. 말이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정해져 있지 사실 정확히는 스테이블 토큰입니다. 스테이블 토큰이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블록체인이라는 그 메인 서버에서 이 데이터를 블록화해서 체인으로 탁 박제시켰을 때 그 보상으로 얻어지는 게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비트코인 같은 그런 건데 그거는 이제 메인 서버가 이제 이더리움 이거고 이더리움 서버에서 블록체인을 박제시켰을 때 얻어지는 게 바로 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을 산다. 틀렸습니다. 이더를 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더가 코인인 거고 어쨌든 이더리움 생태계 서버 생태계 안에서 그 블록체인 안에서 박제시켰을 때 보상으로 얻어지는 게 이더라는 거고 어쨌든 그런 건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게 아니라 이더리움이든 솔라나든 어떤 그 블록체인 메인넷 그 생태계에서 발행사가 발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테더라는 회사 발행사입니다. 테더한테 100달러를 맡깁니다. 그러면 테더는 100테더를 줍니다. 그러니까 1달러가 1코인으로 딱 패깅되어 있습니다. 딱 연동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100달러를 주면 이 발행사가 한테 100 스테이블 코인을 주는 겁니다. 이게 달러랑 그럼 왜 이걸 하냐? 바로 이렇게 하면은 국경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달러를 사고 싶어. 달러가 좀 환율이 얼마예요? 네, 얼마죠? 네, 얼마 돼 있죠. 1,400 얼마예요? 1,400 얼마인데 이 달러 환율이 있어. 근데 나중에 내가 한 뭐 1년 뒤에 다시 또 달러를 받고 싶어. 그때 환율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환율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내가 달러를 해외로 미국에 있는 내 친구한테 달러를 보내고 싶어. 그러면 달러를 보낼 때 은행망을 거치고 국제 그 시스템을 다 거쳐서 해외에 송금하면 며칠씩 걸리는 거죠.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죠.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은 단 몇 분 만에 1분, 2분 만에 갈 수 있고 수수료도 거의 저렴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국제 결제망에서 너무나 편리한 거죠. 지금 이해 안 되죠? 이거 되게 어려운가? 네.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은 그럼 내가 앞으로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내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 투자할까?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 투자할까라고 생각했다는 사람은 이거 잘못 이해한 거야. 스테이블 코인 투자한 거는 스테이블 달러야. 그러니까 정확히는 달러 스테이블 토큰, 달러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인 거지. 달러 기반. 이거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뭐 엔화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그러니까 달러를 코인으로 하나 연결시킨 거예요. 하나 1달러를 1코인으로 이렇게 연결시킨 이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걸 발행하는 주체가 있겠죠. 그게 테더 또는 서클이라는 두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인데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테더한테 내가 100달러를 맡겼어요. 100달러면 좀 작죠. 100만 달러 맡겼어요. 100만 달러 한 10억 정도 되죠. 100만 달러 내가 맡겼어. 100만 달러를 맡기고 내가 그 100만 달러만큼 100만 테더를 받았어. 근데 나중에 나는 그러면 이 회사한테 뭘 믿고 내가 이걸 안전하게 맡기겠냐. 그래서 그 발행사는 내가 받은 그 100만 달러를 미국 국채를 사는 겁니다. 미국 국채를 사면 미국 국채에다 이자가 있으니까 이자를 받아먹고 이 회사는 그 이자를 은행처럼 미국 국채를 사가지고 미국 정부한테 이자를 받아먹고 거기에 대한 거는 스테이블코인 만들어서 발행해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바로 이제 최근에 트럼프 정부에서 발행했던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거고 그 전에는 여러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문제가 많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트럼프가 이제 테더 그리고 서클 너희가 발행하는 모든 스테이블 코인은 무조건 받은 돈만큼 80% 이상은 미국 국채를 사라고 의무적으로 만드는 게 바로 지니어스 법안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항상 국채를 어떻게 팔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는데 이걸 이제 중국 정부가 안 사고 중국인들이 사게 된 겁니다. 중국 정부가 그거를 암호화폐를 거래를 금지시키니까 이걸 우회하는 방법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우회시켜서 달러를 사게 됐고 그러면 그 발행사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고 그만큼 미국 국채를 사고 결국에는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게 국채를 팔다가 중국 정부가 안 사니까 결국에는 중국인들한테 팔게 된 거지. 중국인들이 미국 단기채를 사게 되는 거예요. 보통 단기채는 T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결국에는 로직이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된다. 그러면은 미국 단기채가 수요가 늘어난다.
단기 국채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해서 달러가 많이 풀리게 되고 달러의 수요가 많아지고 달러 패권이 유지가 된다. 미국 입장에서 좋아 안 좋아? 좋은 거야. 그래서 트럼프가 무조건, 이건 트럼프가 아니라 미국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은 무조건 이거 여야를 떠나서 무조건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밀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다. 이거는 누구든 부정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어떻게 하면 다음 100년을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되게 심도있게 고민해 봤습니다. 그걸 고민을 해왔는 거를 중국이 아니까 지금까지 미국한테 국채를 안 샀던 겁니다. 너희 언제까지 너희가 패권일 건데. 그걸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 의심이 갔으니까 중국이 미국 국채를 안 샀던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키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럼 스테이블 코인은 왜 좋은데? 라는 걸 뒤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테더라는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어느 정도 미국 국채를 갖고 있냐? 바로 지금 전 세계에서 한 19위 정도 됩니다. 독일 정부보다도 이 회사가 미국 국채를 보유한 게 더 많습니다. 한 190조 원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클이라는 회사는 100조 원 정도의 미국 국채를 들고 있습니다. 뭐 일본은 당연히 1위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와 거의 맞먹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보유율이 한 양과 맞먹을 정도로 테더가 이 정도로 지금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그러면 실제로 이게 사용되냐? 네, 되고 있습니다. 일단 동대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이제 도매상들이 중국 도매상도 있을 거고 여러 이제 국제 도매 결제 수단으로서 이제 사용이 되는 게 동대문 시장이죠. 동대문 시장에서 이미 자 생각해봐요. 동대문 내가 상인이야. 동대문 시장 상인이야. 그러면 중국 거래하는 중국 이제 상인과 내가 이제 거래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 뭐로 거래합니까? 하나로 거래하겠어요? 달러로 거래하겠죠. 그러면 내가 환전을 하고 환전해서 달러를 주고 그럼 이 중국 상인은 이 달러를 가지고 다시 위안화로 바꾸고 하는 이 환전하고 또 환전하고 그러면 수수료가 계속 들겠죠.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하면은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 수수료를 수십 배 절감할 수 있고요.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전송도 며칠씩 걸리는 게 1분 내 전송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망을 거치지 않고 폰에서 폰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금을 100만 원을 현금을 사용리더한테 주는 것처럼 폰에서 폰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용리더님한테 신한은행 포스로 이렇게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로 100만 원을 보내. 내가 보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은행이라는 게 껴있습니다. 신한은행이 껴있고 또는 토스가 껴있고 그다음에 또는 카카오페이가 껴있고 중간에 껴있는 주체가 굉장히 많은 거지. 그죠? 이걸 또 국제망으로 걸쳐서 해외로 송금하면 또 며칠씩 걸리고 하는 거를 진짜 폰에서 폰으로 바로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하는 그게 바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 예를 들면 또 튀르키예 옛날 터키 튀르키예나 아르헨티나 같이 자국 통화가 굉장히 불안한 통화 있죠. 그런 곳에서는 달러를 구하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 달러 구하기 힘든데 이거를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쓰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있죠. 뭐 방글라데시아나 베트남, 필리핀에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한화로 100만 원, 200만 원 월급을 받고 이 받은 돈으로 자기 고향 땅에다가 송금을 하려면 방금 말씀드렸죠. 환전을 하고 송금을 하고 며칠씩 걸리고 하는 거를 번거로우니까 요즘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그 회사 사장님들한테 나 한국 돈으로 주지 말고 테더로 주세요. 라고 지금 많이 합니다. 그게 지금 이미 해외 송금 비중의 지금 3, 40% 정도가 이미 지금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받으니까 너무 편리하게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서 월급을 받아서 이걸로 바로 이제 가족들한테 보내면 바로 1분 만에 송금이 가능한 거지. 끊임 수수료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편리하고 쉬운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성벽이 무너지는 대포와 같은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를 누가 싫어하겠어요? 비자, 마스터카드 굉장히 싫어하겠죠. 기존의 은행들, 레거시 은행들이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냥 전통 은행들 싫어합니다. 왜? 나를 거치지 않고 가니까 이게 자기의 그게 밥주지가 없잖아. 내가 항상 환전 수수료로 내가 먹고 살았는데 그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고 별의별 쇼를 다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성벽을 무너뜨린 대포와도 같은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커질 거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리면 RWA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리얼 월드 에셋. 리얼 월드 에셋.
이 바로 RWA인데, 여러분 그 블랙핑크는 몰라도 블랙록의 레리 핑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 지금 금융을 뭐 좌지우지한다고 할 수도 있고, 블랙록은 다들 아실 겁니다. 네, 블랙록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입니다. 네. 이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모든 미래에는 모든 자산이 토큰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서울 강남 아파트를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 아파트에 어떤 아파트에 몇 동 몇 호에 싱크대나 살 수 있어. 그게 토큰화되면 가능해집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나도 토큰화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금을 합니다. 내가 피아노를 쳐. 내가 피아노를 치는데 돈이 없어. 해외 유학을 가고 싶어. 나를 토큰화 시키는 겁니다. 나는 허재기라는 사람은 내가 배운 건 없지만 내가 음악적 재능은 이 정도 있어. 나의 프로필을 적는 거죠. 프로필을 적고 나의 프로필이 이렇게 되고, 내가 지금 대회 나가서 이 정도 상을 휩쓸었고 이 정도 실력이 되고, 나에 대한 이런 모든 정보들을 블록체인에서 토큰화 시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토큰화 시키면 허재경이라는 사람한테 투자를 할 수 있어. 허재경이라는 사람한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허재경이 보니까 인마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투자해볼까? 10만 원 보냅니다. 10만 원 투자하고 10만 원. 전 세계 사람들이 허재경이라는 사람한테 10만 원씩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럼 나는 그 투자받은 그 돈으로 해외 유학을 가는 겁니다. 그 유학을 가서 정말 멋지게 잘 성공을 했어. 성공을 하고 난 뒤에 나는 투자한 사람들한테 돌려주고. 이게 가능해지는 세상이 바로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여러분 지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손흥민 선수나 또 누굽니까? 오타니 선수를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삼성 직원이 있고 LG 직원이 있어. LG의 유능한 직원을 삼성에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러면 스카우트를 하려고 해. 그러면은 돈을 누구한테 줍니까? 그 직원한테 주는 겁니다. 연봉 협상을 하죠. 근데 삼성이 LG한테 돈을 줘요? 안 줘요. 그런데 메이저리그나 축구나 야구에서는 선수를 데리고 올 때 선수들한테도 연봉 협상을 하고 그 구단한테도 돈을 줘야 됩니다. 아시죠? 네. 이거 왜 그래요? 그 선수가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를 너무 하고 싶어. 아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축구를 너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우리 부모님 너무 가난해. 돈을 대줄 수 없어. 근데 축구를 배우고 싶어. 나에 대한 이 스펙들을 잘 토큰화 시킨 겁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 투자를 합니다. 허재경이한테 투자를 해서, 내가 만약에 손흥민 같은 선수가 월드클래스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네, 그만큼의 수익을 받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자산들이, 모든 게 다 토큰화되는 세상. 그게 바로 리얼 월드 에셋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RWA가 이루어지는 그 세상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블록체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러면 내가 거짓말 할 수 있다 없다? 네, 안 되는 거죠. 내가 이 나에 대한 신상 정보를 블록체인에다가 박제를 시키면 이게 수정이 불가능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모든 세상들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AI들이 스스로, 지금 그거 혹시 아세요? AI가 우리 보통 SNS를 하면은 소셜 네트워크잖아. 사람과 사람끼리 연결된, 사람끼리 소통하는 SNS잖아요. 근데 AI와 AI들이 소통하는 SNS가 따로 있습니다. 네, AI끼리 소통하는 SNS도 있습니다. 즉, 앞으로 에이전트 AI, 그 다음에 피지컬 AI, 아까 처음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런 시대가 도래했을 때는 내가 결제하는 게 아니라 AI가 결제하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뭘로 결제하는 거죠? 그게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그다음에 RWA는 우리가 앞으로 거스를 수 없는 앞으로 이제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죠. 금융 생태계가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해서 이제 아메이로 넘어가 봅시다. 그럼 그래서 그게 그렇게 바뀌는 금융 시스템이 아메이와 뭔 상관인데, 아까 블록체인이 뭐라 했어요? 거대한 장부로 했습니다. 수정이 불가능하고 어떠한 그 메가한 그런 그 거대 조직이 수정을 할 수가 없는 장부라 했습니다. 자, 근데 아메이는 네 가지 핵심 가치 중에서 인테그리티, 네, 정직과 신뢰라는 핵심 가치가 있죠. 자, 보시면 내가 만약에 미국에 있는 어떤 내 친구한테 아메리카를 전달했고요. 미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이 아니고 아르헨티나, 보시다.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내 친구가 있어. 그 아르헨티나 사람한테 내가 아메리카를 전달했습니다. 국제 후원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로열티, 보상이 이제 국경 없이 바로 즉시 이제 정산이 되고 나한테 들어오겠죠.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적 이력 시스템 있죠. 9단계부터 시작부터
뭐 생산해가지고 쫙쫙 해가지고 내 손까지 딱 들어오는 이 모든 게 지금 여러분 혹시 그 뭐야 이거 아세로라시를 가지고 혹시 추적 이력 시스템 한번 해봤습니까? 쉽게 안 되죠. 네. 된다고는 하는데 해본 적 없잖아. 근데 이게 누구에게나 쉽게 열람이 가능한 세상이 블록체인과 연결되면 가능하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세로라시입니다. 아세로라시 여기에 코드가 있겠죠. 코드에다가 이거 QR 코드를 딱 찍으면 이게 딱 열람이 되면서 이게 어느 농장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이게 블록체인에 박제가 되는 순간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쉽게 열람이 가능하고 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메이 본사가 이걸 관리합니다. 근데 아메이 본사가 이거를 블록체인화 시키고 이게 모든 데이터를 블록체인에서 이게 된다면 누구나 쉽게 다 가능한 거죠.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이제 아메이 짝퉁 있죠. 아메이 치약 짝퉁이 있고 진짜가 있잖아. 그 뭐야 그 쿠팡이나 이런 데 보면은 짝퉁 대부분 많잖아요. 그 짝퉁은 이런 QR이 없는 거지. NFT는 혹시 아세요? 네, NFT와 비슷한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고유한 넘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메이와 블록체인이 만나면 이제 아메이 짝퉁은 이제 사라지게 될 겁니다. 네. 이제 소비자들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는 거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거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메이와 블록체인이 만나면 아메이 짝퉁이 없어지는구나. 짝퉁이 이제 활개칠 수 없겠구나. 누구나 다 생산 이력 시스템을 추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구나. 다 됩니다. 네. 근데 이미 아메이는 블록체인화 되어 있습니다. 말이 블록체인이 아니지만 오프라인상 블록체인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농장이 우리는 이미 CCTV로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미 우리 아메이는 블록체인보다도 훨씬 더 정직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다시 설명할게요. 장부인데 조작이 불가능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장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메이는 이미 블록체인보다도 더 정직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는 1990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IMF도 발생했었고, 네, 이때 인도네시아 화폐가 거의 폭락했습니다. 거의 뭐 인도네시아 화폐가 거의 쓰레기가 된 거지. 근데 그때 그때 인도네시아 아메이 ABO들한테 보상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또 그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메이 제품 값이 아메이 제품은 미국에서 들어오죠. 미국에 들어오고 근데 인도네시아 화폐는 폭락했어. 그러면은 이 제품값이 올라야 돼, 안 올라야 돼요? 당연히 오르겠지. 하지만 적혀있죠. 현지 화폐 가치가 확 폭락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물건들이 전부 다 이제 물가가 다 올라온 거야. 하지만 다른 외국계 기업들은 다 이제 이거를 손해 안 보려고 사업 접고 다 철수하고 그랬을 때 아메이 본사가 이제 그걸 다 떠안은 겁니다. 떠안고 현지 사업자들이 고통을 받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환율에 대한 그런 걸 다 본사가 떠안고 제품 가격은 동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보너스도 그 원래 그 비율대로 다 달러 기반으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아메이는 지금까지 그런 정직과 신뢰, 약속을 지켜왔던 것이. 네, 이렇게 또 하나 사례 보면 1989년입니다. 이때 미국에서 이제 어떤 요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 당시는 잘 생각해봐. 이 당시는 89년도야. 80년대는 지금 우리 이 폰으로 온라인 뱅킹으로 이제 봤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현금으로 이제 이 우리 보너스를 지급했을 당시입니다. 근데 이때 지진이 발생한 거야. 지진이 발생해. 그 지진 발생한 그날 ABO한 그 지역의 ABO한테 보너스를 지급해야 돼. 어떻게 했을까요? 네, 나와 있습니다. 어, 리치 데보스가 헬기를 띄워서 그 지진 잔해 속에 있는 ABO한테 직접 찾아가서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되게 유명했습니다. 지구가 흔들려도 우리는 당신에게 한 약속을 지킵니다. 라는 이런 정식과 신뢰를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또 하나 사례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입니다. 이거는 본사와 우리 소비자 간의 약속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블록체인은 수정이 불가능한 장부라 했습니다. 근데 기업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이걸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약속을 안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메이는 이미 그 블록체인이라는 걸 그 약속이 그 블록체인에 나온 거는 약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을 하고 싶은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기술이지 않습니까? 네. 수정이 불가능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네. 정직한 그런 장부를 만든 건데 이미 아메이는 그거를 실행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누군가 이 소비자 만족 보장제도를 악용해서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계속 반품을 계속하고 반품하고 또 사고 반품하고 사고 이거를 계속 악용을 하더라도 아메이에서는 그런 리스크보다도 우리가 만든 제품과 이 소비자와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 가치를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60년 넘게 이렇게 70년 가까이를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메이 사업과 블록체인이 만나게 되면 우리 사업자한테는요, 내 자산이 영구적으로 박제가 되고 보호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보너스가 즉시 지급되고, 사업의 날개가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믿을 수 있는, 정말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잖아. 우리가 뭡니까 이거 이 WX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공부하니까 알 수 있지. 근데 소비자들은 알 수 없잖아. 이걸 이제 소비자들도 바로 열람이 가능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본사 입장에서는 모든 이런 금융 시스템이나 생각해 보시면 글로벌 아메이 입장에서 한국 아메이, 일본 아메이, 말레이시아 아메이, 베트남 아메이, 각 세계 각지에 있는 이런 자국 간의 그 통화, 아르헨티나나 이런 터키에도 아메이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자국 통화에 대한 환율 시스템에 대한 것도 이 모든 국제 결제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다 아메이가 지금 다 리스크를 감당하고 있는 거지 지금까지. 근데 이걸 여기에 대한 것도 운영할 수 있는 효율이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게 바로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고 블록체인입니다. 지금까지 좀 어렵게 설명했는데 블록체인과 스테이블 코인 이것이 우리가 아메이 사업과 연결되면은 어쨌든 결국에는 우리 사업이 더 좋아진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몇 명이 이해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네 앞으로 AI 그리고 로봇보다도 훨씬 더 우리 사업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더 직접적으로 더 좋아지는 시스템은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다. 그리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녹화해 놨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보면서 잘 이해 안 되시면 따로 저한테 질문하시면 더 쉽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PPT를 30분 만에 만들었습니다. 30분 만에 정말 이게 원래 말로만 다 하려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말로만 해도 설명이 하면은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최소한의 이게 PPT를 만들었는데 네,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래서 시대가 변해도 미래의 금융이 변해도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그 시스템을 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함께 지금처럼 해온 것처럼 열심히 사람들 리크루팅하고 후원하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뒤에서 모든 것이 변화해서 우리의 사업이 더 날개가 달아질 거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